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클럽의 클럽지기 시원이 김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셔봤는데요. 현역 최고참 영사 기사님이신 이장원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영사 기사님 최고참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고요. 1950년대부터 영사 17살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1950년, 60년 되는 건가요? 조금 60년대. 60년대. 예. 그때부터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는 좀 영화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영사 기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배운 것도 없고 네. 그 당시 6.25 때니까 6.25 지나서 하니까 배운 것도 없고 공부할 여력이 없고 네. 그러니까 기술을 배워야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제 몸이 약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영사기 기술이 좀 덜 힘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택했죠. 18살 때부터. 18살 때. 네. 사실 뭐 18살이면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인데 좀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 같은데 근데 뭐 직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영사기사라는 직업 선택한 특별한 어떤 계기라든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지인이 극장을 하셨어요. 안양에서. 네네. 안양 그 최초의 그 화당극장이라는 네.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기술이 없으니까 네. 매점에서 이제 그 물건을 파는 걸 하다가 아. 옛날에는 그 극장에 조금 거 갖고 저 박스에다가 네. 오징어하고 뭐 땅콩 이런 거 가지고 네. 다니면서 그 쉬는 시간에 팔았죠. 이게 들고 다니면서 예, 예. 오징어나 뭐 땅콩 드세요 하면서 그걸 하다가 네. 영사실 저 네. 기술 배우게 됐죠. 그러면 처음에 바로는 안 시켜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화장장에서 처음 시작한 게 18살 때예요. 그래서 이제 19살 때 면허를 땄어요. 네. 그게 64년도예요. 19살 때 시험을 봤는데 네. 안 된다고 그래, 나이가 어려서. 네. 그래서 그냥 통사정을 했어요. 보게 해달라고. 시험 자체를. 네, 시험 네. 자체를. 네. 그래 봤어요. 네. 제일 어렸죠, 제가. 네. 그 당시에 나이가. 네. 그 1차니까 시험에 무슨 문제 나오는지도 모르고 네. 해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네. 그 합격이 됐어요. 독특한 계기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이 취업을 나의 맞춤형으로 선택을 하셔서 예. 선택한 거 열심히 하신 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나온 것 같아서 정말 멋있다는 생각도 들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당시 극장 모습은 어땠나요? 옛날에는 5단계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5단계로 예, 예. 극장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국제극장, 네. 국도극장, 네. 대한극장은 네. 개봉관. 개봉관이라는 네, 개봉관. 새로 나오는 영화. 예예예. 처음 나온 거 네. 한국 영화 됐던 네, 네, 네. 외국 영화 됐던. 네. 그다음에 이제 성남, 네. 계림 네. 뭐 이런 데가 이제 이봉관. 이봉관. 네. 그러니까 개봉관에서 시작하고서 이제 거기서 끝나잖아요. 네네. 그러면 한 15일 내지 20일 있다가 재개봉관에 붙여요. 거기서 이제 또 한 15일 정도 한 다음에 네. 한 일주일, 열흘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선봉관. 상봉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옛날에 있던 동부극장, 네. 뭐 성동극장 이런 데로 있다가 네. 그다음엔 또 니온다데라고 두 가지 하는 극장이 있었죠. 네네네. 싸구려로. 네. 근데 우스운 게 처음에 이제 필름이니까요. 네. 처음에 개봉원에서 보통 한국 영화가 1시간 40분 걸렸어요. 네네. 평균 네네. 1시간 40분에서 50분. 네. 그럼 거기서 이봉관 가면 한 10분 정도 끌어져요. 그럼 왜 그러냐면 필름을 그 처음에는 1000자짜리를 했었어요. 네. 게다가 아주 이제 2000자로 했다가 네. 3000자로 했다가 12000자. 영화 한 편 찍으려면 12000자가 들어가거든요, 필름이. 네. 그거를 토막토막 유행이 되니까. 네. 12시간짜리면은 12권이거든요. 한 네. 권이 10분 걸리니까. 네. 그걸 자꾸 자르다 보니까 개봉관에선 처음에 할 적에는 괜찮은데 네. 거기서 잘라서 또 보내야 되니까 이봉관으로. 네. 그럼 거기서 한 10분 정도 잘려요. 그죠? 그 다음에 이봉관으로 가면은 거기서 또 한 10분 또 잘려요.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잘려가지고 그 두 가지 하는 데는 네.
1시간 40분짜리 영화가 1시간 정도 아이고. 걸리는 그런 그 내용이 많이 없으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가 옛날에는 그 후다닥 하면 비스켓도 필름이라 그랬죠. 후다닥 하면 끊어지고 후다닥 하면 끊어지고 끊어졌으니까요. 네. 그 옛날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처음에 영화가 개봉하고 처음에 영사 네. 이제 실에서 플레이를 하실 때는 처음이니까 뭐 같이 보기도 하고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보름 정도까지 한다고 치면 네. 보름 동안 하루에 몇 번씩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6회 상영. 6회 상영이면- 아니 그건 이제 그거는 네. 개봉관 얘기고 네. 그 저 개봉관에서 한 15일 정도 네. 20일 틀고 네. 재개봉관에서는 한 5일에서 한 일주일. 일단 뭐 봤을 때 한 10회 정도 평균 틀었다 쳤을 그렇죠. 때 6번 튼다고 한 60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야 재밌지 조금 지나면 재미없잖아요. 그게요. 네. 옛날에는 그 기기를 돌릴 때는 네. 그 카본이라고 네. 그 중기용접 하는 거 네. 중기용접 보셨죠? 네. 바짝바짝 불 네, 네. 나는 거요. 네. 그런 식으로 된 그 불을 일으켜가지고 네. 화면을 냈어요. 지금은 저 램프도 하지만은 네네. 그 당시는 그 카본이라는 걸 가지고 했기 때문에 네. 영사실에 꼼짝 못했죠. 그러면 계속 그걸 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왜냐면 그게 그 영사기에 따라서 네. 강력 카본을 쓰느냐 저력 카본을 쓰느냐 해가지고 네. 평균적으로 저력 카본을 써가지고 0.5mm 간격을 두고 이걸 태워야 돼요. 네. 중기용접 하는 식으로. 네. 그래서 항상 그 붙들고서 그걸 조정을 해줘야죠. 네. 그거 조금 비켜나면 화면이 이게 너무 받으면은 네. 화면이 벌겋고 너무 벌어지면 파랗고 아. 5mm를 유지해줘야 제일 선명한 화면을 내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네. 꼼짝을 못해요. 아. 그러다가 이제 또 끊어지면 또 바쁘고.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 아, 그러면 네. 그때는 영사실에 보통 5-6명 있었어요. 혼자는 못하고 저 교대를 하니까. 그렇군요. 예.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오니까 이 교대로 다 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사실 그럼 18살부터 한 50년 이렇게 60년 가까이 네, 지금 영사기사로 활동하시는 건데 굉장히 많은 영화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난 이런 영화들이 좀 기억난다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네. 기사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에 네. 이제 영화 처음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음향하고 화면 네. 그것만 딱 맞춰놓으면 그다음부터 신경을 안 써요. 네. 근데 옛날에는 네. 기계니까 네. 그거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머리에 남는 영화가 네. 이제 한국 영화는 이제 하도 많이 봤으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네. 네. 근데 한국 영화는 장마루 천이 이발사 그 최무령이하고 네. 조민영 씨가 네. 주연한 영화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네. 그 장마루 천이 이발사라는 네. 그 자체가 네. 장마루 촌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장말촌, 장마루 촌. 장마루촌. 예, 네. 최무령이가 장마루 촌이라는 데서 이발소를 했어요. 네네네. 이발소를 하다가 영장이 나왔어. 네. 근데 군대 간 거예요. 네. 근데 조미령이라고 사바사바 하다가 네. 이제 군대 갔다 왔는데 사바사라면 이제 사랑을 서로 속삭이다가 네. 그러다가 최무령이가 군대 가서 성불구자가 돼가지고 아이고. 제대해가지고 와요. 아이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아, 저 최무령이가 인간의 원초적인 어떤 예. 그런 느낌까지 담은. 예. 네. 최무령이가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그러나 했다 보니까 네. 이유가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조미래가 하는 말이 낳는 부모는 못해도 네. 기르는 부모는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멋있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마워하는 차례예요.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으셨나 봐요. 그렇죠. 낳는 부모 못해도 기르는 부모는 될 수 있지 않냐. 정말. 여자가. 정말 멋있는. 그래서 그 영화를 지금도 저 줄거리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죠. 그 외에는 영화 얘기 못해요. 근데 외국 영화로서는 센소. 센소. 여기서 얼마 전에 했지만은 네. 그게 이 영화하고 비슷해요. 내용이. 오늘 저희가 또 이게 영사 기사님 만난다고 하니까
브라보 청춘클럽에 사연이 좀 올라와서 사연 하나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영사동에 사는 70대 오영화라고 합니다. 아, 여성분인가 봐요. 며칠 전 TV 시네마에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는 명화를 해주더군요. 오랜만에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좋더라고요. 요즘은 TV를 켜면 젊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먹고 수다 떠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막장 드라마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것을 보면 코미디, 액션 영화 뭐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들었는데 노인인 우리가 갈 수 있는 극장도 있고 옛날 명작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브라보 청춘클럽에서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이 실버 극장들이 사실 요즘에 좀 많이 생기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어디에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 종로 쪽에 허리우드 그 있고, 네, 종로 쪽에. 예, 예. 네. 또 저 인천 있다 소리 들었는데 제가 말만 들었지 가보진 못했어요. 아, 인천 쪽에도 예, 있고. 예.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곳도 여기는 원래 옛날에 유명한 영화관이. 네, 명보극장. 예, 예. 지금 이제 실버 예, 그렇죠. 어르신들을 위한 극장으로 조금 예. 더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뭐 각자 요즘 홈페이지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들어와서 확인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일단 종로 쪽이라든지 충무로 쪽, 그리고 또 인천 쪽에 가면 이런 실버 극장들이 있고 좀 더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홈페이지 좀 찾아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사, 요즘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다 디지털화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좀 화면 직접 보고 계셨고 이 카메라에 필름을 걸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좀 체험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이게 지금 영상이잖아요. 실제로 사용이 되었던 영상기를 지금 이렇게 모델로 세워놓은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게 필름 이게 돌아가는 건가요? 그렇죠. 돌아가죠. 어떻게 이게 되는 건지 설명 좀 여기 부탁드릴게요. 현재 여기 껴 있거든요. 네. 필름이. 네. 껴 있고 요 스위치만 누르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필름이 예전처럼 실제로 끼어 있는 거고 이렇게 좀 예, 타고 내려와서 그렇죠. 그럼 이게 어디서 요 뒤쪽으로 가면서 요 렌즈를 통해서 예, 필름 끼 적에는 이렇게 여기서 끼죠. 이렇게. 네네네. 여기서 끼고선 네, 이렇게 껴서 옆에 있는 버튼 누르면 예. 사용이 되는 거. 여기 있는 렌즈를 통해서 예, 예. 앞에 딱 사용이 된다는 거죠. 이 필름 이게 무게가 좀 일하실 때 많이 무거울 정도는 요거 아닌가요? 16mm는 네. 이렇고요. 네. 35mm는 요 곱이니까 네. 이 리드가 커요. 이게 그 무게가 뭐 무겁진 않나요? 무겁죠. 아, 무거워요. 그럼 거의 뭐 이거 운동하다시피 이거를 또 끼고 하루에 몇 번씩. 그래요. 아, 그러셨군요. 이게 지금 다 이런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는 건가요? 16mm는 일정해요. 16mm는 예, 16mm 는. 요게 16mm 예, 예. 근데 저 영상이 35mm는 네. 요 앞대가리만 틀리죠. 요 다이하고 네. 요 램프 하우스는 똑같고요. 네. 요 앞 대가리만 틀려요. 앞에 이 요- 모양이 좀 예, 다르고. 요걸 미싱이라고 그러죠. 네. 요 미싱 부분만 틀려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게 몇 년도부터 이게 쓰던 거죠? 이게 지금 2017년도인데 이건 언제 쓰던 거예요? 1950년도에 네. 독일에서 독일에서 쓰던 거예요? 제가 네. 알아듣기는 네. 히틀러가 쓰던 영상이래요. 히틀러가 쓰던. 최초로. 이거 좀 만져봐도 되고 이게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영상이군요. 그렇죠. 같은 제품이라는 건가요? 직접 쓰셨던 건 아니겠죠? 같은 제품이라는 거겠죠? 네. 좀 오래된 건데 이렇게 보니까 큰 카메라, 우리 집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 그 큰 카메라 세우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웅장한 느낌도 들고. 지금 네. 35mm는 이거 커요. 이거 더 커요? 모든 부속이 요거 네. 또 곱이니까. 또 70mm는 또 요거 35mm 곱이고. 훨씬 요 더 커지겠군요. 부속에 따라서요. 요 폭에 그렇죠, 그렇죠. 따라가지고. 폭에 따라서. 네. 뭐 거의 뭐 70mm 같은 거는 대포 같은 모양을 갖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 영화도 네. 대안이나 옛날 스카라 요 앞에 네. 이런 데서 70mm 했지. 딴 데 극장에서는 그걸 못했어요. 그럼 이게 돌아가다가 엉켜가지고 좀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겠어요? 그건 이제 왜 그러면 이 부속이 많이 달았을 때 여기 이제 요거
이빨 안에 여기. 네네네네. 요걸 요걸 채워줘야 되는데 예, 못 채우고. 예, 파프리션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오래되면은 네. 이걸 안 갈아주면은 네. 헛돌 수가 있죠. 그렇죠. 얘를 못 잡고 이렇게 예, 당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따지면 이제 버퍼링처럼 그냥 헛도는 거군요. 예. 얘를 이걸 봐가지고 네. 육안으로 봐가지고 아 이거 갈아줘야 되겠다. 보통 한 1년 저거 한 1년 쓰면 갈고 이랬죠. 그렇군요. 뭐 끊어지고 이런 거다 보니 헛도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요게 받쳐주는 로라까지. 아. 요게 이제 요걸 안 갈리면은 네. 필름이 기스가 가요. 필름이 또 상처나구나. 기스가- 그러면 이제 화질이 확 떨어지는 거잖아요. 저 그 전에 영화관에 가면 비가 온다 그러죠. 네네네네. 비가 온다 그러는 게 여기서 기스가 갔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 여기 헛도는 경우가 있고 다른 사고는 뭐 발생한 게 없을까요? 기사가 항상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카봉이 네. 5mm 간격을 두고 네. 이걸 해줘야 되는데 네네. 넘어 떨어지면 화면이 퍼레고 네네. 또 그 너무 안으로 5mm, 3mm 되면은 네. 붉고 네네네. 이럴 때 항상 여기 붙어가지고 해줬어요. 네네. 그 전에는 가연성 필름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 필름이 불이 잘 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경우에 불이 나냐면 끊어졌을 때 네. 여기 열이 나잖아요. 네. 열이 무지하게 세요. 네. 그러니까 전구를 치면 3,000촉. 네. 우리가 지금 여기 쓰는 게 12,000촉이에요. 네, 네, 네. 쓰는 게요. 그러면 16,000촉이구나. 그 불이 워낙 세니까 네. 열이 세니까 이게 섰다 하면 여기가 끊어지니까 네. 확 불이 붙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화 보러 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걸 지나서 네. 그걸 지나서 돌려주는 거죠. 아, 그럼 요만큼 탔으면 중요한 장면에 딱 이렇게 좀 주인공들이 뭔가 사냥을 나누려고 하는데 딱 끊어져 버리면은 그럼 못 보고 넘어가는 건데요. 그렇죠. 그건 뭐 그럼 막 하소연하고 이거 물어내라 이런 거 안 하셨나요? 왜 그러죠? 아,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만 나타나 네. 필름값 물어주고 그러죠. 필름값. 이 영화사의 이 필름값도 이걸 물어주고. 그래 빌려오는 거니까. 아. 이거를 3일간 하면은 3일간 빌려오는 거예요. 돈 주고 아. 하루에 얼마 돈 주고. 네. 이래서 필름값 물어줘야죠. 필름값 물어주고 관객들은 환불 이런 건 아이고 당연하죠. 환불도 해주고. 와, 정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잠깐 뭐 어제 피곤해가지고 잠깐 졸면 큰일 나는. 아. 옛날에는 힘들었어요. 그렇군요. 정말 기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단순히 플레이하는 거 아니라서 신경 쓰는 게 정말 많았군요. 그것도 우리에게 꼭 맞잖아요. 지나간 거니까 좋잖아요. 아, 추억이 담겨 있는 영화라서. 그래서 네. 그래서 좋은 영화 옛날에 봤던 영화지만 아우 좋았어요. 아주. 아. 그래서 아주 한거리에 지금. 아. 네, 가서 또 영상이 체험해보고, 제가 또 영화과 출신이거든요. 필름을 또 어렸을 때 또 많이 좀 공부해보고 싶었고, 좀 많이 이렇게 관심 있었는데, 직접 또 해보니까 재밌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디지털 되면서 너무나 이렇게 좀 보편화되고 좀 편해질 수 있는 것들은 참 좋긴 하지만, 그래도 추억의 저런 영상기들이 좀 사라진 건 좀 아쉽다. 필름 영화가 없어진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좀 궁금한 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이 영화관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영사 기사로서 일을 하시면서 어떤 에피소드, 뭐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났죠. 그제 좀 기억나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지금 아까 기계가 네. 몇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제가 이제 극장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옛날엔 그 가설극장이라고 있었어요. 가설극장이요? 예. 가설극장은 뭐 그 하는 거죠? 16mm 가지고 아, 이 포장을 쳐가지고 네. 포장 치고 네. 그 이제 포장을 넣게 치잖아요. 네. 저 밭이나 논 같은 거 얻어가지고 네. 이제 그 드럼통에다 영상기를 놓고 16mm를 지금 저 영상기 있죠? 네네네. 그러고 거기 16mm거든요. 네네네. 그걸 저 설치해 놓고서는 걔는 관객 가운데서 영화를 트는 거죠. 아, 이게 간이 영화관을 만들어서 예, 저 어. 포장을 쳐요. 네. 포장 마차라고 그러죠. 네네네네. 포장으로 사각을 쳐가지고서 네. 그저 돈 내고 들어가는 데만 네. 입구를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그 서커스단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요. 맞아. 그렇게 해서 저거 한가운데 저 드라마통을 놓고 영상기를 돌리면요. 네. 그때 총각 시절이니까 네.
아가씨들이 뭐 고구마 찐 것들 보통 한 자리에서 네. 일주일이 기본이에요. 네네. 일주일 하고서 네. 또 심리 간격을 두고 앵겨요. 그거를. 네. 그러면 이 아가씨들 이거 10리까지 30리까지 아이고. 따라와요. 인기가 좀 많으셨겠어요 그 당시에. 옛날엔 영사기사가 인기가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영상기사 하신 건 아니고. 먹고 살라고 한 거야. 심리까지 근데 따라오고. 왜 그러냐면 네. 옛날엔 저 못 살았으니까 네네네. 기술자 하나 네네. 생기면 그 먹고 살 수 있게 네, 그렇죠, 그렇죠. 않을까 해서 이제 네. 그런 거지. 이게 뭐 내가 힘들죠. 막 심리까지 따라서 막 이거 물건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예, 옥수수 쪼고. 네. 그러면 싸요. 잘 데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저 심리 그 단원이 12명이에요. 네. 영사기 돌린 사람, 네. 또 이제 그 표 파는 사람, 표 받는 사람, 네. 그 포장 쳤으니까 그 네 군데 그 못 들어오게 빠방 네. 튼다고 애들 못 들어오게 그 지키는 사람에서 네. 저 12명이 네. 그 사랑방 하나 얻어가지고 네. 손이니까 네. 거기서 밥만 팔아주고 거기서 잠을 꽂자 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어디 가자 이 여자가 10명밖에 따라왔으면 그거 들어가 잘 수가 없잖아요. 네. 12명이 같이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집거리 집 싸는데요. 네. 거의 밤새는 게 같이.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사생팬 같은 그때가 원조 그러면 11월 달이라 네. 이게 보통 봄 가을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아주 춥 때는 못해요. 눈 올 네. 때는. 어. 봄부터 해가지고 네. 가을까지는 괜찮잖아요. 네. 저 장마철에 못 오고 네. 비 오니까 야외에서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돌이켜 보시면 굉장히 그 당시가 많이 그립고 그러실 것 같아요. 막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여성분들이 쫓아다니는 에피소드가 있었고 또 제가 좀 TV에서 보면 그 어린 친구들이 영화에 보고 싶은데 돈은 없고 하니까 막 몰래 들어가서 보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네. 그랬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그 16mm 다닐 때는 네. 그 포장 치고 할 때 네. 네 명을 그래서 사람을 썼던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이제 개구멍이라고 그러죠. 네, 조그만 애들 들어갈 그래 거예요. 그걸 들어가니까. 그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은 네. 옛날에 기본국장도 그랬어요. 어른들 그 들어갈 때 네. 조그만 애들 그냥 맛이 숨어서 그냥 몰래 들어가다 걸리부터 쫓겨나오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많이 있었죠. 약간 수박소리 하듯이 이렇게 참 재밌는 풍경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디지털화 되면서 이 필름 영화를 상영한 것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좀 일을 좀 쉬시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때 네. 제가 묘하게요. 네. 그렇게 뭐 쉬고 싶어서 쉰 적은 없었고 네. 저희 자녀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해요. 그래서 중국을 가서 한 3년, 네. 2년 3개월 동안 있다 왔죠. 네. 와가지고 바로 또 안산에 갔었어요. 그럼 일단은 뭐 이 시대의 흐름 때문에 잠깐 쉬신 거 아니고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그동안 너무 일만 하셨으니까 본인에게 좀 휴식 시간을 좀 주고 싶어서 그럼 다시 한국에 들어오시자마자 난 영사 기사를 바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죠. 이제 왔는데 이제 네. 지인들한테 이제 네. 나 중국 가서 못 있겠다고 왜 말이 그러시죠? 그죠? 말이 안 통하고 그죠. 이 삼봉을이라 네. 못 있겠다 그래서 이제 왔다 그랬더니 그럼 잘 됐다고 그제 도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허리우드 그때 들어갔죠. 원체 또 유능하시고 이쪽에서 유명하시니까 바로 오자마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네. 요즘에 실버 영화관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이렇게 실버 영화관이 많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로서는 네. 좀 좋죠. 왜 그러냐면 네. 나이 먹을수록에 네. 그 어르신들이 솔직히 갈 데가 없잖아요. 네. 제가 뭐 빠오다원 뭐 동묘 가면은 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도 옛날에 그 영화 우리 같이 이런 옛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많이 오시죠. 제가 이제 좋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사실 어르신들께서 어디 가려고 해도 뭐 그렇죠. 보통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또 실버 영화관 와서 어르신들에게 맞는 영화도 보고 또 추억 속의 영화도 보고 그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 영사기사라는 직업으로 거의 뭐 진짜 한평생을 보내신 거잖아요. 너무 어린 시절부터.
이 영사 기사란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긍지를 가지고 일하고 있죠. 네. 내 나이에 솔직히 제가 70이 넘었는데 네. 누가 날 써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네. 또 실버 영화관이 있었기 때문에 네. 내가 여기 가서 일을 하지. 네. 솔직히 대한극장이나 이런 데는 전부 CGV나 이런 데는 네. 젊은 애들 전부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데는 이제 급여 차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나이 먹은 사람들이 네. 와서 일을 하고 나이 먹은 사람들이 와서 영화를 보는 거죠. 네. 사실 없어지면 안 될 하나의 문화 같은 그렇죠. 영사 기사란 직업도 그렇고 영사기도 그렇고 없어지면 안 돼 우리의 어떤 문화 같은 건데 좀 많이 없어지고 있어서 좀 아쉽기도 하고 반면에 이렇게 또 대신에 실버 극장들이 많이 생기면서 다시 추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쇼니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오솔길 실버 공원입니다. 1년 365일 언제든지 산책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국내 최초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전용 공원으로 2005년 10월 재조성됐는데요. 산책로 전 구간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고 경사도가 낮아 어르신들이 무리 없이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압보도, 게이트 볼장과 배드민턴장, 지압 벤치 등 노인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산책과 여가 활동하면서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 클럽!